사연아 한 잔의 채널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혼수 앞에 무너진 결혼. 사랑은 했지만 사랑만으로는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저는 단 한순간도 제가 물건처럼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어떤 브랜드의 가전을 맞춰야 하고 예단은 얼마어치를 해야 하며 시댁엔 어떤 비단을 보내야 하는지. 그 모든 과정이 결혼이 아니라 흡사 계약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혼수 앞에 무너져야 했던 여자였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지금은 부모님과도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고 제 곁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딱 3년 전까지만 해도 저에겐 인생을 함께할 사람과 따뜻한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인생이 그렇게 산산조각 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도연 씨를 처음 만난 건 회사에서 주관한 지역 연합 봉사활동이었어요. 평소엔 야근이 많아 외부 활동에 참여할 일도 없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손이 가더라고요. 신입사원이 빠지면 안 된다는 말에 마지못해 이름을 올린 게 계기였고, 그렇게 한적한 시골 마을의 도서관 페인트칠 봉사에 참여하게 됐죠.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어느 10월의 토요일이었어요. 아침부터 허름한 운동복 차림으로 페인트통을 나르고 마스크에 땀이 밴 채로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는 제 모습이 너무 볼품없다 싶었는데 바로 그 순간 다가와 제 페인트 붓을 슬쩍 가져가며 장난스레 웃는 남자가 있었어요. 저라면 좀 더 밝은 색을 칠할 것 같은데요. 처음엔 실없는 농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진지하게 벽면의 채광과 방향을 따져가며 무슨 건축가처럼 말하는 걸 듣고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기술직 공무원이라고 했고 직업 특성상 주택 구조나 건축에 관심이 많다며 저와 대화를 이어갔죠. 그렇게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일하고 다 같이 간 백반집에서 마주 앉아 처음으로 서로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도연 씨는 말수가 적지만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남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다 듣고 난 후에 대답하곤 했는데 그 말 사이사이에 묻어나는 진심이란 게 있더라고요. 그냥 그런 느낌 있잖아요. 설명은 안 되지만 믿고 싶어지는 사람. 그 후로는 연락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그가 먼저 제게 문자를 보냈고 서로 좋아하는 영화 취향도 비슷하고 웃음 코드도 맞다 보니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나게 됐죠. 주말엔 한강에서 걷기도 하고 작은 동네 서점에서 책도 사고 다 낡은 극장에서 소소한 영화를 보는 것도 우리만의 데이트였어요. 서로를 알기 위해 노력했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감정들이 쌓였죠. 도연 씨는 다정다감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무뚝뚝한 것도 아니고 뭐랄까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었죠. 제가 감기 걸렸을 땐 말없이 회사 앞으로 따뜻한 죽을 들고 와서 차에 놓고 가고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퇴근하던 저를 몰래 기다렸다가 큰 우산 하나를 씌워주며 말없이 걷던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겐 큰 감동이었고 그 사람과 함께라면 미래가 기대된다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그런 일들이 쌓이다 보니 점점 더 그 사람에게 빠져들었고 나중엔 그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서로 다른 점도 있었지만 이해하고 맞춰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사귄 지 8개월쯤 됐을 때 도연 씨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반지를 건넸을 때도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랑 결혼해 줄래?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감동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됐어요.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아직 너무 빠른 거 아닐까? 도연 씨 부모님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르실 텐데.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도 나는 확신이 있어. 부모님은 내가 알아서 설득할게. 넌 그냥 내 옆에 있어줘. 그 말이 이상하게 믿음직스러웠어요. 그래서 결국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 두 사람은 그렇게 결혼을 전제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부터였어요. 따뜻했던 마음들이 점점 식기 시작한 건 그 사람의 가족, 특히 시어머니를 마주하면서부터
저는 몰랐던 전혀 다른 세상과 마주하게 되었고 그 중심에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혼수라는 단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견례 때부터 날카로운 말을 서슴지 않으셨어요. 첫 마디가 요즘은 여자 쪽에서 혼수는 다 맞춰오는 거 알죠? 였을 때 저는 그 자리가 상견례인지 면접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시어머니의 연락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예단 관련 얘기였습니다. 예단비는 5천은 돼야지. 요즘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조용히 한숨을 쉬시며 말했죠. 요즘 시대의 예단비 타령이라니 도연이는 뭐래? 도연 씨는 처음엔 제 편을 드는 듯 했어요. 우리 엄마가 좀 고집이 있으셔. 내가 알아서 조율할게. 그 말을 믿었어요. 정말 믿었죠. 하지만 며칠 뒤 시어머니는 직접 저에게 예단 품목 리스트까지 보내셨습니다. 한복, 이불 세트, 은수저, 반상기, 화장대, 명품 시계. 그리고 그 모든 건 여자 쪽에서 준비하는 게 관례라면서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단을 어떻게 포장할지, 어떤 보자기를 써야 품위가 살아나는지까지 참견하시기 시작했어요. 예단은 비단 보자기 이중으로 싸서 보낸다는 거 알고 있지? 그 말을 듣는데 분노를 넘어서 허탈감이 밀려왔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시댁에서 원하는 행사를 치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도연 씨에게 다시 말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하는 거지. 시키는 대로 다 맞춰줄 순 없어.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자기가 상처받는 거 알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 스타일 아니까. 그냥 한 번만 좀 참고 넘어가면 안 될까? 참으라고요. 혼수 앞에서 제 자존심도 감정도 상처도 다 삼켜버리라고요. 이건 결혼이 아니라 수능이었고 사랑이 아니라 복종이었어요. 가전제품은 LG 시그니처로 풀세트, 가구는 백화점 고급 라인으로 맞춰야 한다고 했고 커튼 패턴과 소파의 색상까지 우리 집 분위기와 어울리는 걸로 지정해 주셨어요. 심지어 욕실 수건까지 호텔급으로 새로 들여놓으라 하셨습니다. 신혼집 냄새가 좋아야 손님이 들었을 때 기분이 좋잖아. 디퓨저는 고급으로 3개 정도 놔야 돼.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저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싶었을 뿐인데 그 와중에 제 친정엄마는 제가 힘든 내색을 할까봐 매번 조심스레 묻기만 하셨어요. 지윤아, 괜찮니? 준비는 무리 없이 하고 있는 거야? 저는 그저 괜찮다고만 말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결정적으로 제 마음이 무너졌던 건 시어머니가 혼수 검수하러 저희 신혼집에 오겠다고 하셨을 때였습니다. 도연 씨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엄마가 직접 설치된 거 보고 싶대. 그날은 집 비워줘.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그날도 제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제가 땀 흘려 준비한 공간이고 제가 손수 배치한 가구들이 있는 공간인데 왜 제가 그곳을 비워줘야 하는 거죠? 결혼 준비가 아니라 납품 감사를 받는 느낌이었어요. 혼수는 물건이고 저는 그걸 들고 시댁 기준에 맞춰 들어가는 납품인이 된 듯했죠. 저라는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리스트 속 품목들만 그들 눈에 신부였어요. 그날 밤 저는 도연 씨에게 말했어요.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아. 사랑해서 결혼하자고 했는데 지금 이건 그냥 거래 같아. 그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아니, 늘 그랬죠. 시어머니의 말 앞에서는 늘 침묵하거나 나에게 참아달라고만 했어요. 조금만, 진짜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의 일이라 생각했는데 언제부턴가 저는 시어머니와만 싸우고 있었고 도연 씨는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엄마에게 털어놨습니다. 엄마, 나 이 결혼 정말 해야 할까? 엄마는 말없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지윤아, 결혼 전부터 힘든 건 결혼하면 더 힘들어진단다. 사랑이 다가 아니야.
너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 가족이 되는 건 내가 망가지는 길이야. 그날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도연 씨가 싫은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정말 사랑했기에 더 슬펐고, 정말 함께하고 싶었기에 더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 여기서 멈춰야겠다고요. 결혼을 접겠다고 마음을 먹은 그날,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평온해지더군요. 밤새 끙끙 앓던 열이 쑥 내려간 것처럼 속이 맑게 비워진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너무도 잠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엄마와 함께 앉아 미역국을 먹는데 숟가락을 들자마자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결혼식 날 먹어야 할 미역국이었는데 저는 지금 이별을 다짐하고 그걸 먹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국만 떠주시다가 조용히 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그게 더 슬펐어요. 그날 도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결혼하지 말자.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되려 그가 놀란 듯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겨우 한마디 하더군요.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힘들었을 줄은 몰랐어.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더 허전해졌습니다. 그래, 그게 다였구나. 그 사람도 이 결혼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그저 흐름을 타고 흘러간 것뿐이었구나. 그 뒤로 결혼 취소는 의외로 빨리 정리됐습니다. 예식장은 위약금을 조금 내고 취소했고, 스드메도 일찍이라 비교적 손해가 적었어요. 양가에는 도연 씨가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고함부터 지르셨어요. 이게 다 네가 우리 집을 우습게 봐서 그런 거야? 우리 아들한테 수모를 안겨놓고 이게 사람 할 짓이냐? 어머니는 그런 전화를 끊고도 저희 친정에까지 전화를 하셨어요. 엄마는 그날 하루 종일 눈이 퉁퉁 부으시도록 우셨어요. 네가 뭘 그렇게까지 했다고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하니? 결혼은 취소됐지만 저는 주변 시선이 더 무서웠습니다. 회사에서도 소문은 금방 퍼졌어요. 파혼했다며? 남자가 공무원이라 집에서 혼수 보고 안 된다고 했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퇴근길에 아무도 없는 지하철 창밖을 바라보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도연 씨는 끝까지 조용했어요. 그 흔한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 한 줄이 전부였어요. 행복하길 바랄게.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행복하라고? 내가 무너지고 있을 땐 아무 말도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한다고요? 그저 조용히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시간이 흘렀지만 상처는 오래 남았습니다. 결혼 준비라는 명분 아래 받았던 그 수많은 수모들. 저는 그 이후로 혼수라는 단어만 들어도 몸이 굳고 마음이 차가워졌어요. 한 번은 결혼정보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은 현실이야. 조건도 중요하고 집안 분위기도 맞아야 오래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전에 저를 떠올렸어요. 사랑 하나만 믿고 도연 씨와의 미래를 꿈꿨던 그 철없던 제 모습을요. 하지만 저는 그때도 지금도 사랑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틀린 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길들이려 했던 태도였고 무언의 침묵으로 동의하고 방조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지금도 가끔 물으세요. 지은아, 혹시 후회하니?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엄마, 오히려 감사해. 더 늦기 전에 빠져나올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다짐해요. 다시는 어떤 사랑도 어떤 결혼도 내 자존심과 맞바꾸는 일이 없을 거라고. 이별을 선언한 뒤에도 제 일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갔습니다. 그게 더 서글펐어요. 회사에서는 여전히 보고서를 제출했고 마트에서는 할인 상품을 고르며 장을 봤고 집에 돌아와서는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이 마치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삶을 훔쳐보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면 도연 씨와 함께 꾸었던 미래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같은 지붕 아래에서 눈을 맞추며 웃고 퇴근길에 서로를 기다리고 주말마다 함께 장을 보며 반찬 투정을 하던 그런 평범한 꿈들. 그게 다 사라졌다는 사실이 조금은 슬펐고 많이 허무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스스로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는 누구보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했고, 특히 결혼을 앞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래야 한다는 틀 속에서 스스로를 옥죄고 있었어요. 혼수, 예단, 예물, 상견례, 가전, 가구, 시댁과의 관계. 그 모든 게 제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도 커져 있었고, 정작 내가 이 결혼에서 무엇을 바라는가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결혼을 멈추고 나니 처음엔 외로웠지만 곧 자유로웠어요. 누구에게도 맞춰주지 않아도 되고, 어떤 역할도 수행하지 않아도 되고, 매일 아침 저를 먼저 챙겨도 괜찮다는 사실이 저를 조금씩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 후로 저는 제 삶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예전부터 미뤄왔던 자격증 시험도 도전했어요. 어릴 때 꿈이었던 미술 치료사라는 직업에 도전하기 위해 야간 강의를 들으러 다녔고, 주말에는 전시회도 혼자 보러 다녔어요. 친구들은 가끔 제게 물었어요. 지윤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때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응. 나를 더 사랑하게 되면 그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도연 씨와의 관계는 저에게 상처를 줬지만 그보다 더 큰 깨달음을 줬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랑 속에서 나를 지켜내는 일이란 걸요. 어느 봄날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산책로를 걷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내가 결혼을 강행했더라면 지금의 이 고요한 행복은 없었겠지. 아마도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가슴을 졸이며 살았을 거고, 도연 씨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며 밤마다 눈물을 삼켰겠죠.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아직 누군가와 다시 연애를 시작하진 않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이 두렵진 않아요. 오히려 다음번엔 더 단단한 내가, 더 단단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있어요. 엄마는 여전히 종종 묻습니다. 지윤아, 지금 행복하니? 그때마다 저는 웃어요. 응. 많이,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사랑을 버린 게 아닙니다. 사랑을 이용해 누군가를 무너뜨리려는 관계를 제가 먼저 놓아준 것뿐이에요. 그건 용기였고, 동시에 제가 제 자신에게 내린 가장 단호하고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언젠가 진짜로 존중받는 사랑을 만나게 되더라도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닌 지금의 저로서 그 사랑을 받아들일 겁니다. 조건이나 혼수, 체면이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함께 웃고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땐 이번처럼 아프지 않길.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잃지 않기를. 그게 제가 지난 이별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